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서울에 사는 원 씨는 최근 SNS를 통해 고급 무선 이어폰을 팔겠다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포장만 뜯고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데 사진을 보니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었답니다. 정품 뭐 등등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다 네가 확인했고 다 확인해보고 기능 같은 거 다 확인해보고 마음에 들면 나한테 송금을 해줘라. 그리고 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착불로 반품해라. 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꼼꼼하게 제품 일련 번호도 확인했습니다. 득템했다며 기분 좋게 25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 뒤 작동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AS 센터를 찾았는데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S 기사가 30분 동안이나 만져서 해보는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서 안에 들어가서 체크를 해본 다음에 가품이라는 걸 얘기해 줬으니까 깜짝 안 놀랄 수가 없죠. 전문 수리기사조차 제품을 분해해보고 나서야 알 수 있을 만큼 정교한 가품이었던 겁니다. 여기 시리얼 번호까지 다 나오는데 케어 플러스가 가입되어 있으니까 저 같은 일반 유저들은 안 믿을 수가 없죠. 자, 이번엔 김세영 씨 사례입니다. 중고 카메라를 판다는 SNS 글을 보고는 김 씨의 전화번호를 적은 종이와 함께 카메라를 사진 찍어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했답니다. 다른 분들 판매 물건을 사진을 도용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인증샷을 한번 요청하는데 인증샷의 경우도 너무 깨끗한 사진이어가지고 허위 매물이 많다 보니 소위 인증샷 절차를 거친 거죠. 판매자가 보내온 연락처와 계좌번호, 돈 붙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경찰청과 연계된 사기 피해 사이트에 검색해 본 겁니다. 일단 계좌 번호를 사기 피해 사이트에 검색을 했을 때 없다는 점, 그게 사실 제일 컸죠. 왜냐면은 거기가 사실 경찰청이랑 연계된 사이트여가지고. 연락처나 계좌번호 모두 사기 범죄에 쓰인 적이 없는 걸로 나왔으니 자, 이쯤 되면 안심할 만 하겠죠. 카메라 값으로 62만 원을 송금했답니다. 자, 이미 눈치채셨죠? 역시 사기였습니다. 중고 자체가 사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구매하시는 분들도 최소한의 예비인을 하거든요. 완전히 마음 먹고 신고 이력이 없는 깨끗한 계좌번호를 만들어서 사기를 치니까. 피해자 채팅방을 보니 이 수법에 당한 피해자만 한 달 새 1000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저희는 일단 이거를 개인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99% 조직범죄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용당한 계좌가 한 600개 넘거든요. 인증도 당연히 위조된 게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중고거래 사기가 많다 보니 안심결제 이용하시는 분들 많죠. 자, 그런데 안심결제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다니면서 작게 농사를 짓는 황선우 씨. 얼마 전 중고 농기계를 사는데 구매를 확정해야 돈이 판매자에게 넘어가는 안심결제를 하자는 말을 듣고 안심했답니다. 130만 원이라고 해서 130만 원만 넣었는데 이제 수수료를 안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수수료가 800원인데 800원을 추가로 입금했어요. 그 다음엔 이제 수수료하고 이제 물건값하고 동시에 안 붙이면 안 된다. 안전결제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130만 800원을 세 번째 붙였어요. 그런데 이 안심결제 사이트 자체가 사기꾼들이 만든 가짜였습니다. 안심결제 아니었으면은 저도 결제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안심결제라고 해서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결제 페이지도 똑같고. 그러니까 가짜 결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는 최대한 많이 돈을 넣게 하려고 수수료니 뭐니 어쩌고저쩌고 했던 겁니다. 자괴감 들죠. 상당히 좀 내가 바보 같고, 제가 솔직히 좀 의심이 많은 편에 속하는데 이런 거로 사기 맞으리라고는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직접 만나서 물건도 살펴보고 현장에서 돈도 건네는 거겠죠. 김모 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카메라를 직접 만나 거래하기로 하고 약속 장소로 이동했답니다.
도착하기 한 30분 전쯤이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회사 직원이 대신 나올 거다. 심부름 값으로 좀 다퉈가지고 이게 이 제품의 카메라가 얼마인지는 얘기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속 장소에 가보니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 있었고 카메라도 사진에서 봤던 것과 똑같았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문자로 보내온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계좌 이체를 해서 다 했으니까 이제 가겠다라고 했더니 그 이분이 저 입금이 안 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 난 입금을 했는데 여기 입금했다 이렇게 보여줬더니 아니래요 이 계좌가. 그러니까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속이는 이른바 삼자 사기에 당한 겁니다. 서로 이제 네. 문자를 보는데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저한테 한 말을 똑같이 이 사람한테 하더라고요. 구매자인 만 척하면서. 살짝 네. 바꿔서 그래가지고 그 제가 연락하던 번호 전화 걸었어요. 전화기 꺼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사기구나. 중고거래 시장은 해마다 커져 24조 원대에 달합니다. 중고거래가 늘면서 관련 사기도 한 해 8만 건, 피해액이 1,000억 원대에 달합니다. 그런데 민간 금융사기 방지 플랫폼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26만여 건으로 경찰 통계보다 3배 넘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고거래 사기로 옮겨가는 추세라는 겁니다. 똑같이 온라인을 이용해서 사기를 하는데 여기 보이스피싱은 우리가 훨씬 더 센 처벌을 받고 또 선제적인 차단 조치를 당하는데 여기는 아직도 미시의 개척지구나, 시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하던 조직들이 블루오션을 발견한 거죠. 물품거래 사기 쪽은 법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될 경우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고 피해금 환급도 가능한 데 반해 중고거래 사기는 계좌 정지나 피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계좌를 막으려고 은행에 전화를 했더니 보이스피싱이 아닌 경우에는 막아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딱 보이스피싱인 경우에만 막아주고 그거를 만약에 허위로 저희가 보이스피싱이라 했을 때는 저희한테 이제 그 법적인 3천만 조치가 원. 중고거래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사기방지 기본법이 지난 2022년에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죠. 저렇게 사기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조직화하는데 현재로선 우리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후스토리였습니다.